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젊었을 때는 그냥 내뱉었던 말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의 인생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이죠. 그분이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남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는 도끼가 들어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로 스스로를 베어 죽인다. 참 무겁고도 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것들과 정약용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약용이 어떤 분이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돌아가셨으니 74세를 사셨어요. 우리로 치면 꽤 장수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28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의사가 되고 국산부사를 지내며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하지만 1800년 정조가 승하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천주교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 39세. 인생의 한창 때였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고향에서 500리나 떨어진 곳에서 보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배 생활이 정약용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관료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백성들의 진짜 삶, 인간의 본성,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강진에서의 18년 동안 정약용은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그의 인생 최고의 작품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특히 그가 강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의 힘이었어요. 유배지에서 그는 이런 걸 목격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저 집은 돈이 많다더라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되고 결국 그 집에 도적이 들어 큰 화를 당하는 걸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온 마을의 가십거리가 되어 그 가족이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진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정약용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말했구나.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구나. 그래서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자, 이제 정약용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이야기, 집안 이야기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우리 딸이 시집 가서. 남편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 순간은 위로가 되고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할머니인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요즘 힘들어한다고 털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저 집은 망했다더라는 소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아들분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내 아픔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사생활, 가족의 어려움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항상 자녀 자랑, 손자 자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랑하시던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잘 안 챙기더라고요.
오히려 말없이 지내시던 다른 어르신의 자녀들이 더 효도를 잘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그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처음엔 그렇구나 하지만 계속되면 또 시작이네 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즘 부동산 많이 올라서 우리 집값도 몇 억 올랐다. 연금을 얼마나 받는데 적금에 얼마를 넣어뒀다. 돈 이야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첫째, 돈이 많다고 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둘째, 돈이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게 돼요. 셋째,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 범죄들 말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어떻게 타겟을 정하는지 아세요? 바로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돈은 있든 없든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집 며느리 정말 버릇없더라. 저 사람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나 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남을 험담할 때 우리는 잠깐 우월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나는 저렇지 않다. 내가 더 낫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험담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첫째,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둘째, 언젠가 내가 험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셋째,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불행해집니다. 대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기르면 어떨까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또는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해. 내년에는 꼭 저걸 해볼 거야.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거나 목표를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약점을 말하면 일시적으로는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나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됩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분산되고 주변에 잡음이 들어오고 실패했을 때 부끄러움도 더 커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한 실천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언제 말할지, 누구에게 말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째,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죠. 셋째, 품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말,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할 말은 제대로 하라.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불필요했던 말은 없었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없었나? 처음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말을 아끼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200년 전에 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유효할까요? 요즘은 정약용 시대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SNS, 카카오톡, 전화통화. 한번 내뱉은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첫 번째, SNS 글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마이너스 이 글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마이너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두 번째, 가족 단톡방에서도 신중하게. 가족이라도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는 말은 자제하기. 세 번째, 이웃과의 대화에서 경계 지키기. 친해도 사생활과 돈 이야기는 조심하기.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마음을, 설명보다는 실천을, 자랑보다는 겸손을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있잖아요. 그 지혜를 말로 자랑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정약용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에 힘을 기르고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